나는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박상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발표 시작 전에 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헤이딜러라는 서비스에서 안드로이드 팀 리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하이퍼커넥트라는 회사에서도 일을 해봤고, 뭐 이제 창업도 해봤고, 이제 증권회사 혹은 삼성에서도 일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저것 하는 것들이 좀 많은 사람이고요. 자세한 거는 이제 구글에서 박상권 소개라고 검색하시면 제 GitHub 링크에 자세한 소개들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여기 흰 옷 입으신 남자분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으세요? 즐거운 회사요. 즐거운 회사요? 즐거운 회사. 즐겁기만 하는데 돈을 안 준다. 괜찮아요? 네. 오, 여기 계신 분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으세요? 모두가 열정적인 회사. 열정적인 회사인데 열정페이만 강요한다. 그건 좀 힘들지 않나요? 힘든가요? 본인마다 일하고 싶은 회사가 있고 일하고 싶은 회사의 유형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일하고 싶은 회사는 어디일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뭐 방금 말한 것처럼 돈 많이 주는 회사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돈보다는 워라밸이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나의 개발자적인 성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이제 회사 생활한 지 13년 차 정도 되는데 저희 부모님도 처음에는 무조건 대기업을 가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교수님들이 이제 막 취업, 대기업 이런 것만 이제 하시니까 당연히 대기업을 가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대학생 때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인터넷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막 금융회사 성과급 얼마, 평균 연봉 1억 금융회사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근데 또 창업한 사람들이 엑시트해가지고 주커버그 억만장자 이런 것들을 보면 창업해야 되나 또 이럴 수도 있고 또 요즘 스타트업에서 이것저것 복지나 여러 가지들이 많으니까 돈 많이 주는 스타트업도 좀 괜찮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10년부터 삼성에서 이제 인턴을 하고 지금 있는 헤이딜러라는 회사를 오기까지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에도 있어봤고 금융회사에도 있어봤고 창업도 해봤고 100인 이상의 스타트업에도 있어봤고 100인 미만의 스타트업에서도 지금 100인 미만 아니죠 지금 헤이딜러는 있어봤고 그렇게 했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간접적으로나마 특징과 장단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또 물론 진리의 케바케가 있는데 같은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삼성이냐 네이버냐 이게 또 완전 결이 다를 수 있고 금융회사라고 하더라도 국민은행이냐 또 어떤 핀테크 이런 거냐 또 이렇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만 기술한다, 얘기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아까 조은님이 아까 이거 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도 아까 슬라이드라는 거를 써서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오프라인에서 질문을 받으면 수줍어가지고 질문 안 하시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링크를 만들어 놓았고요. 링크는 이제 모든 슬라이드마다 오른쪽 위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들으시다가 궁금한데 하면 언제든지 오른쪽 위에 QR코드 찍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발표를 좀 일찍 끝내고 질문 응답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꼭 이런 익명 질문을 할 때 또 이제 익명이라는 거에 기대서 또 이상한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안 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대기업은 어떤 특징과 장점들이 있을까요? 이미 대기업을 다니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건데 제가 경험한 대기업에서는 처음에 이제 취업한다고 하면은 면접하면 딱 대기업 딱 이 그림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냥 다대다 면접 이런 것들이 생각나실 건데 대기업은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공채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신입을 많이 뽑는 회사가 대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삼성이나 LG 이런 데들은 카페도 많고 레퍼런스가 많기 때문에 취업 준비하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 또 후기가 많으니까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어가기가 좋고 그리고 취업 준비 잘하면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저는 대학생 때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그냥 저는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코딩은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학과 수업은 잘 못했는데 꼭
삼성 들어가는 친구들을 보면은 학교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 학점이 높은 애들이 잘 들어가더라고요. 막 코딩 실력보다는 뭔가 학점이 높은 애들. 걔네들은 이제 뭔가 인적성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면접 스터디를 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대기업은 특히 그런 코딩 실력보다는 그 외에 준비를 하면 좀 잘 들어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학점을 높은 애들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했고, 그리고 부모님이 좋아하시죠. 대기업을 들어가면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저 인터넷 제일 좋아하시는데 막 부모님들끼리도 그 비슷한 연배들의 자식이 어디 갔대 이게 다 레벨이거든요. 대학교 어디 갔대, 그리고 이제 6년 뒤에는 어디 취업했대,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단계다 보니까 부모님도 이제 대기업을 갔다고 하면 집에 자랑거리가 될 만큼 되게 좋아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대기업은 안정적이죠. 그래서 내가 진짜 뭐 횡령하는 거 아닌 이상 회사에서 업무를 뭐 실수를 간혹 하더라도 이게 회사에 막 엄청 치명적인 경우는 없기 때문에 잘릴 위험이 없습니다. 없다기보다는 낫죠, 다른 회사보다는. 그래서 근속연수가 긴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저랑 이제 대학교 동기 친구들도 뭐 삼성이나 LG를 갔다면 거의 이직 안 하고 지금도 10년째 삼성에서 일을 하고 있는 만큼 뭔가 근속연수가 길고, 특히 복지나 여러 가지 제도들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안정적인 복지들이 정말 많고, 여러 가지로 좀 마음의 안정 혹은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등락이 있다기보다는 좀 평온하게 가는 것이 대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티가 안 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못해도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뭔가 엠빵인 구조 느낌이라서 저 사람과 내가 우리 팀원들이 같이 하는 느낌이고, 내가 좀 못하더라도 티가 안 나고, 반대로 내가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도 티가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해도 티가 안 나고 잘해도 티가 안 나는 게 약간 대기업의 특징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막 특출나게 막 10명분을 잘하면 이제 티가 나겠죠. 그 정도는 아니라면 티가 안 나고, 그게 티가 안 나는 이유는 한정적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부서가 엄청 많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역할들이 엄청 세분하게 나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내가 뭐 실수를 해도 그 안에서 실수를 하는 거고, 잘해도 그 안에서 잘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좀 나는 이것저것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좀 그런 것들이 안 맞을 수 있고,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특정 솔루션을 쓴다거나 아니면 되게 엄청 어딘가에 특화되어 있거나 뭐 공장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어딘가 거기서만 해야 되는 솔루션을 써야 된다 이런 경우가 많아서 좀 거기서 오래 일하다 보면은 그 시스템과 방식에만 특화되어 있어서 좀 이직할 때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그 솔루션과 그 시스템은 여기서만 썼기 때문에 다른 회사를 가면은 전혀 뭐 안 쓰는 거라서 그게 뭐예요? 그게 약간 좀 대기업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삼성에서 인턴을 하다가 금융회사가 돈을 많이 준다던데?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졸업을 하고 취업은 증권회사로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대신증권이라는 회사로 취업을 했었는데,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겠죠. 여의도. 지금은 이제 여의도보다는 그 을지로에 더 많이 이동한 상태고, 을지로에도 있고 여의도에도 있지만 이런 걸 상상하셨을 거고, 저도 이런 걸 상상하고 여의도에서 일을 했었고, 평균 연봉이 진짜 높습니다. 평균 연봉이 높은 편이고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그리고 부모님이 좋아하십니다. 이것도 부모님들이 그 금융회사를 다 이제 어른들을 아시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경우도 많고, 회사 구조가 한번 들어가면 잘 안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안정적이고 좀 노후돼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 조직이 역피라미드 구조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위에 차장님 막 부장님 같은 분들은 이제 회의만 하고 돌아다니시거나 하고, 이제 실무는 대리 혹은 이제 사원들이 주로 하는 역피라미드 구조인 경우가 많고, 이게 악순환인 게 그 사원 대리들이 힘들어가지고 나가면 또 이제 남은 사람들이 그 나머지를 또 해야 되는 약간 폭탄 돌기 같은 느낌으로 신입을 잘 안 뽑기도 하고, 그래서 좀 역피라미드 조직이라고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회의를 많이 하고 막 서로 권력 그리고 누가 임원이 되냐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사내 정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금융회사는 특히 인사 발령 딱 그 날에 이제 누가 임원이 되냐, 누가 부장이 되냐, 이 인사 발령 그 공문만 맨날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금융회사라고 보실 수 있고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돈을 다루다 보니까 뭐 안정성에 가장 제일 많이 큰 중점을 두거든요. 대기업도 마찬가지인데 대기업보다 더 많이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회사가 돈을 만지는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보다는 옛날 기술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뭐 아직도 JSP를 쓴다거나 당연히 자바를 쓰고 오브젝트-C를 쓰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뭐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라면은 당연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쓰겠지만 이클립스를 쓰는 금융회사도 아직도 존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옛날에 쓰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던 거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강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전에 했던 전임자가 이런 했던 방식을 나도 그대로 하면 그냥 크게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안정적으로 지향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변화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옛날에 하던 거 그대로 하면 뭐 올해도 했던 거 내년에도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변화가 없다, 루틴이. 그래서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양한 형태의 고용 형태가 있는데요. 한 회사에 예를 들면은 그 정규직이 있고 정규직에서 들어온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계약하시는 분들이 또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또 이제 외주를 줘가지고 외주 회사에서 파견된 직원이 있고 또 그 외주 회사에서 또 재외주를 줘가지고 들어온 직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부서인데 누구는 정규직, 누구는 프리랜서, 누구는 외주 회사, 누구는 외주 회사의 외주 회사. 그래서 갑을, 병, 정까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게 흔한 게 이 금융회사에 많고요. 실제로는 약간 또 좀 슬프긴 한데 같은 곳에서 일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또 이런 분들끼리 어디 골방에다 넣어놓고 거기서 막 열악한 환경에서 개발하고 계시고 또 막 약간 좀 그들만의 이게 다름이 있거든요. 약간 여기서 일해보신 분들은 아마 그걸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게 제가 다니다가 이거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창업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이미 회사에서 제가 일을 되게 잘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막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막 티가 안 나니까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보상을 받고 싶다. 그래서 이제 창업을 했었어요. 3년 정도 창업을 이제 했었는데 처음엔 저도 이런 사무실 창업했을 때 이걸 꿈꿨는데 실제로는 약간 골방에서 몇 평이었죠? 한 평짜리였나? 막 이런 데서 시작하고 잠도 그냥 맨날 라꾸라꾸해서 자고 이런 생활을 실제로 창업에서 이제 경험을 했었고 제가 이제 창업 관련해서 이제 많이 멘토링을 하거나 얘기를 할 때 어느 요리사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리사가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다 내 음식을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리를 엄청 잘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우리 사장님은 다 내 음식이 엄청 잘하는데 월급을 안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 음식 먹으러 오는 건데 왜 돈을 안 주지?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레스토랑을 차려가지고 다 내 돈을 벌면 돈을 진짜 많이 벌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레스토랑을 차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창업을 하는 과정이고 근데 실제 창업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레스토랑을 차리려고 해요. 그러면은 레스토랑 어디 위치에다 해야 되지? 막 알아봐야 되고 인테리어 어떻게 해야 되지? 메뉴판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이제 알바도 써야 되는데 알바 어디서 뽑지? 알바 어떻게 교육하지? 손님 응대 어떻게 하지? 결제 시스템 어떻게 하지? 이걸 하다 보면 정작 나는 요리사에서 요리만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요리가 아닌 다른 거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리사가 정작 요리는 못하고 그 외의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 창업이라고 항상 저는 얘기를 하는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창업을 한다면 내가 뭐 놀고 싶으면 놀고 오늘 뭐 안드로이드 개발하고 싶으면 안드로이드 하고 서버 하고 싶으면 서버 하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를 다 할 수 있는 대신에 나 대신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자취방의 설거지 같은 건데 내가 오늘 안 하면은 갔다 오면 엄마가 안 해주죠. 내가 언젠간 해야 돼요. 그래서 창업에서 하는 일도 내가 지금 안 하면은 또 언젠가 누군가 해야 되는 거라서 내가 또 미래에 내가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계속 해야 되고 걱정도 매일매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돈 벌까?
돈 어떻게 벌지? 투자 어떻게 벌지? 아 옛날에는 월급 나왔는데 이거 어떡하지? 엄마가 맨날 등짝 스매싱만 날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은 진짜 창업이라는 게 압축 성장의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모든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막 안 해본 게 없어요. 저도 원래는 안드로이드랑 서버 기반이 제 그 시작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막 디자인도 하고 기획도 하고 막 뭐 iOS 개발도 하고 안드로이드 개발도 하고 서버도 하고 막 웹도 하고 막 아무도 해야 되니까 그냥 제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지식들이 정말 많이 그 창업한 3년 동안 정말 많이 쌓였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직종을 뭐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알게 돼서 지금도 이제 현업에서 뭐 디자이너를 얘기할 때 디자이너의 용어로 얘기할 수 있고 서버 개발자를 얘기할 때 서버 개발자의 용어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데서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롭습니다. 혼자 그리고 뭐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채용을 해도 지원을 안 해요. 그리고 우리 회사 뭐 하는지도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와요. 그리고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한테 야 월급 너 지금 받는 것보다 더 줄게 와 그래도 안 오죠. 왜냐면 그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이게 뭐 당장 다음 달 망할지 언제 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대기업 친구들도 안 온다고 하니까 막 서운하게 야 연락하지 마 막 하고 이제 우리 회사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점점 막 자신감이 줄어들고 부모님은 얘가 대기업 다니고 금융회사 다니던 애가 창업한다 그러더니 막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데 사실 이 창업은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봉을 진짜 뭐 어디 회사에서 2억씩 받아도 창업 하나 잘해가지고 회사를 뭐 한 100억, 1000억에 매각한다면 거의 몇 년치의 연봉을 받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가장 크게 벌 수 있는 기회이자 가장 망할 수 있는 기회, 네. 경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공률이 진짜 낮긴 하죠. 창업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사업을 접고 그 하이퍼커넥트라는 아자르 서비스를 하는 회사를 가게 됐고요. 약간 100인 이상의 스타트업은 좀 창업이랑 대기업의 중간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트업의 이제 자유로운 분위기나 제도들을 잘 누리면서 대기업에 버금가는 안정적인 느낌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100인 이상의 스타트업들이 편차가 진짜 큰 게 막 의외로 뭔가 사내 문화가 막 엉망이라거나 뭔가 개발 문화가 진짜 엉망이라거나 이런 회사도 진짜 많고 진짜 잘 돼 있는 회사도 많고 이 회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라고 생각하는 구조의 회사들도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회사 안에서도 팀에 따라 부서에 따라서 대우 평가가 진짜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뭐 어떤 회사에서는 개발자 우선주의라서 개발자가 힘이 세요. 그래서 개발자가 이거 안 된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막 디자이너랑 기획자들은 맨날 이제 불만이 많은 형태의 회사들도 있고 또 반대로 개발자들이 약간 외주 형태처럼 일을 하게 돼서 기획자가 뭐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좀 네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는 회사도 있고 이것이 정말 편차가 크더라고요. 100인 이상 스타트업들이. 그리고 특히 이제 코로나 때 그랬지만 성장통을 꼭 무조건 걷거든요. 코로나 때 뭐 개발자 연봉 막 엄청 올라가고 막 몇 억 받고 막 이러면서 정말 많은 100인 이상 스타트업들이 채용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또 굉장히 많이 나가고 채용을 굉장히 많이 줄였죠. 굉장히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굉장한 많은 사람들의 유입으로 인해서 되게 막 짬뽕되고 문화가 막 섞이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저는 저렇게 하고 싶은데요. 네 맘대로 해. 그러면 이제 그게 다 합쳐진 뭔가 이상한 개발 아키텍처가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고 또 꼭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은 어뷰저들이 생기면서 좋은 문화들이 꼭 없어집니다. 그래서 뭐 식대가 무제한이었는데 맨날 10만 원짜리 먹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식대가 줄어든다든지 휴가 무제한이었는데 뭐 휴가를 막 한 달씩 쓰는 사람이 생긴다든지 뭐 그런 이유들 때문에 좋았던 제도들이 결국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100인 미만의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처음에 헤딜러라는 회사를 들어갔을 때 한 20명 정도 회사로 들어갔었고 거기서는 이제 정말 발음 띄어쓰기 잘하셔야 되는데 가족 같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막 저는 개발자 하는데도 막 우리 뭐 이벤트 프로모션 하러 간다 그럼 가지고 막 이런 행사면 후원사 간다 이런 뭐 디자이너고 기획자고 뭐 그냥 다 같이 가서 가는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정말
가족 같은 느낌으로 으쌰으쌰 하는 경우로 많이 가고, 인원이 적다 보니까 친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밥도 뭐 같이 먹고, 그런 것들이 뭐 디자이너나 기획자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팀워크 같은 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들이 생기고, 근데 아무래도 인원이 많아지다 보면 이제 팀이 나뉘고 밥 먹는 사람들이 개발자들이 밥 먹고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멀어지는 것 같긴 해요. 요즘이 약간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험을 거의 창업과 버금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창업은 진짜 내가 0부터 시작하는 거지만 100인 미만 스타트업 뭐 20명, 30명이라 하면은 내가 창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창업 그 다음 단계 정도부터는 내가 같이 경험을 하고 월급을 받으면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정말 좋은 거였고, 아까 대기업이 티가 안 난다고 했는데 이 인원이 적은 회사들은 바로 티가 납니다. 내가 못하면 못하는 대로 바로 티가 나고 잘하면 잘하는 대로 정말 티가 바로 나고요. 이런 것들도 사람이 적다 보니까 보통 이제 뭐 이런 회사에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팀마다 1명 있거나 2명 있거나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막 경험을 정말 많이 하게 돼요. 나 혼자 해야 되니까 막 진짜 이것저것 막 내가 서버 개발인데 막 이것저것 해야 되고, 웹 프론트 개발인데 진짜 막 슈퍼 프론트 개발자가 돼야 되고,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악한 근로자 구성인데요. 팀당 1명이거나 2명의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30명 정도일 때 열심히 이제 같이 우리 팀원을 해가지고 진짜 어여둥둥 해가지고 이제 정말 잘하는 개발자가 됐는데, 이제 다음날 저 토스로 가겠습니다. 토스 그래서 가고, 또 누구 들어와서 열심히 이제 했는데 또 카카오 가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으면서 이게 뭔가 우리가 인재 양성소인가? 부스트 캠프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직률이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회사 일하시는 주니어분들이 사수가 없다 보니까 고민이 되게 많고, 특히 또 외로워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게 100인 미만의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창업 다음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초기면 초기일수록 스톡옵션이나 여러 가지 이제 보상들이 있다 보니까 초기에 합류할수록 스톡옵션의 가치는 높아지고, 그리고 그만큼 창업과 마찬가지로 망할 가능성도 높죠. 요즘에는 이제 스톡옵션 말고도 뭐 이직할 때 사이닝 보너스로 뭐 너가 3년 이상 다니면은 뭐 1억 줄게 이런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우리 회사 앞으로 이미 일하고 있을 때도 뭐 앞으로 5년 채우면은 우리가 뭐 1억 줄게 이런 경우로 이제 월급 외로도 이런 추가적인 보상을 얻을 수 있는 회사들이 얼리일수록 더 이런 보상들이 크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점들을 제가 특징, 장점, 단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들으시고 어떤 회사에 일하고 싶으신지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잖아요. 이제 알았어. 어떤 회사들이 어떤 거인 줄 알았어. 그러면 이제 리스트업이 있는데 나는 어떤 회사에서 일해야 될까를 이제 고민을 해본다면, 제가 이제 막 멘토링을 많이 해줄 때 나는 워라밸이 중요해. 안정적인 게 중요하고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월급 루팡 하고 싶다는 뜻이죠, 사실. 하고 싶어? 그럼 대기업.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빡세더라도. 사내 정치 나 잘해. 나 샤바샤바. 우리 부장님 라인 잘 탈 수 있어. 금융회사. 금융회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금융회사에 정규직이 있고 금융회사에 자회사에 IT 회사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의 정직원입니다. 보통 이제 그 어디 IT 시스템즈라고 들어가면 일단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그건 다 이제 이런 금융회사에 하청을 주는 약간 금융회사에서 만든 IT 이런 전문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는 망해도 돼. 나 진짜 잘해. 슈퍼 개발자야. 돈 많이 벌고 싶어. 나는 3년 날려도 상관없어. 시간 많아. 나는 락구락구해서 잘 수 있어. 이러면 창업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100인 이상 100인 미만도 아까 말씀드렸던 특징처럼 내가 나의 성향에 맞게, 나는 예를 들면은 저는 지금 헤이딜러라는 회사가 저한테 정말 잘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 저는 이것저것 하는 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안드로이드 팀 리더지만 뭐 디자인 팀에서 이거 UX UI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막 가서 피그마로 같이 막 그려보고, 이제 올해 저희가 워크숍을 갈 건데 어떡하죠? 상무님? 하면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워크숍 TF를 만들어가지고 워크숍을 준비하고, 송년회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이런 이제
송년회 뭐 한다든지 뭐 오늘도 이제 iOS 개발자 행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삼성역에 후원사로 갔다 왔는데 점심에 이제 그런 후원사 가야 되면 또 제가 가가지고 후원사 갔다 오고 이제 그런 걸 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대기업을 갔다, 토스를 갔다, 그럼 토스는 이제 뭐 HR 팀이 있고 뭐 다 역할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데 다 역할이 정해져 있으니까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성향은 이런 회사들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나는 안드로이드 팀 리더인데 자꾸 나한테 뭐 행사 후원사를 나가래. 나보고 뭐 인재 관리를 하래. 이런 게 난 너무 스트레스 받아. 난 개발만 하고 싶은데 자꾸 나한테 매니저를 하래. 이런 신 성향을 갖고 있다면은 이제 뭐 대기업이라든지 100인 이상 스타트업에서 매니저가 아닌 개발자로 가신다든지 아까 조은님 같은 케이스처럼 이런 식으로 본인의 성향에 맞게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